네, 문다혜 씨입니다. 국감에서도 문다혜 씨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당시에 이른바 시세 차익을 본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혜 씨가 태국에 머물던 시절입니다. 19년 5월 7억 6천만 원 매입해서 9억 원 매각했고 양평동 그 소재입니다. 그게 철저한 조사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이른바 아버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살면서 양평동 주택을 투자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본 것 아니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정작 대통령에 따른 시세 차익을 의도한 건 아니냐라는 질의가 비판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구자근 의원, 국민에게는 투기 규제, 대통령 자녀는 갭 투자 재미, 관사 테크 임대사업 벌인 거 아니냐. 신주호 부대변인, 아버지의 말과 상반되게 음주운전 범죄 저지른 딸이 부동산 정책도 거슬렀다라는 비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어떤 비판일까요? 일단은 문다혜 씨가 지금 최근에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갭 투자를 했다고 하는 부동산 투기 관련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강하게 발언했던 내용의 역행해서 청개구리도 아니고 왜 그 대통령의 딸이 저런 식의 행동을 했는지가 지금 계속 언론의 도마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세 차익이 억대로 지금 추정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그 양평동 땅을 매입해서 1년 9개월 만에 1억 4천만 원의 갭 투자를 낸 것이죠. 그러니까는 저것이 물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을 판매하고 또한 거기에 전세입자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합쳐서 투자를 했던 것인데 당시에 관저에 들어가 있는 문다혜 씨가 관저 태클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또 다른 도덕성의 비판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또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다뤘던 그 제주도의 어떤 그 빌라 별장 그 부분도 지금 본인이 신고 없이 지금 공유 오피스 영등포에 있는 공유 오피스와 함께 지금 임대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정혁준 변호사님,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어떤 시세 차익을 어떻게 봤다는 건지 그게 당시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펼쳤던 부동산 이 투기 억제 정책과 상반되는 거였는지, 그래서 비판의 대목이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글쎄요, 저는 문다혜 씨는 굉장히 세금 내는 게 진짜 너무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구기동 빌라에 살았었고 그 구기동 빌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하면서 거기서 살았다, 임대료도 줬다, 그 빌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빌라를 언제 매각하냐면은 2018년 7월에 태국 가기 직전에 매각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각하기 전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집이 원래는 사위 서모 씨의 집이었는데 2018년 4월에 이거를 문다혜 씨한테 증여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증여받은 문다혜가 7월에 이걸 갖다 매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싶었는데 왜 그런가 제가 세법 좀 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양도세를 갖다가 절감하기 위한 세테크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2018년 7월에 이제 그 구기동 집을 매각했으니까 집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해인 2019년 5월에 원래대로 하면 이때는 태국에 살고 있었을 때인데 5월에 갑자기 한국 들어와가지고 양평동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데 얼마에 매입하느냐 7억 6천에 매입했단 말이에요. 대출 없이?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년도 채 되지 않은 2021년 2월에 이 양평동 집을 매각하는데 얼마에 매각하느냐 9억에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억대 시세 차익이 발생했군요.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을 갖다가 벌고 그런데 문다혜 씨가 태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건 언제냐? 2020년 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매각하는 기간에 양평동 주택엔 살지 않고 어디에 살았던 겁니까? 그때 청와대에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저에 살면서? 그러면서 임대료 안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국민들 보고 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딸은 갭 투자해가지고 돈 벌게 하고 국민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 보고 음주운전하면 엄벌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지금 문다혜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음주운전 해놓고 어떻게든 처벌을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온갖 지금 행동을 갖다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의 실망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실은 조기현 변호사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은 집은 사는 곳이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출도 규제했고 이른바 이런 식의 실제 살지 않으면서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샀다가 되파는 시세 차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규제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청와대 관저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종의 특혜다라는 지적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동산 가격의 급등기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실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좀 집중돼 있죠. 이제 문대해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시기에 그런 거래를 통해서 차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게 비판받는 갭 투자 투기성 거래냐라고 확정할 수 있을지는 좀 거래 관계에 사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점상으로 뭐 태국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들어오고 다시 그 청와대에서 거주하고 또 나와서 다시 살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제 이 주택 매매 거래가 있습니다. 구기동에서 지금 양평동 또 영등포 오피스텔도 있고요. 제주도 네네. 주택도 있고요. 근데 그 시점상 보면 2022년 2월 달에 그 2021년경에 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문다혜 씨가. 거기에서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2022년에 그 법인에 아마 숙박업이란 영업 목적을 하나 추가하는데요. 이 주변 이 시기 앞뒤로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문다혜 씨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어쨌든 본인은 독립생계로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숙박업 이렇게 공유형 숙박업을 할 것을 어떤 목적으로 해서 주택 거래를 좀 했던 게 아닌가, 그 결과로서 차익이 발생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 숙박업이 이 합법적 신고에 의해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에 있었던 거래가 결과적으로 차익이 발생했으니까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이 갭 투자 투기성 거래였다라고 지금은 뭐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뭐 이런 거래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라든가 거래상의 부적절 문제는 뭐 수사 중인 부분도 있고 좀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뭐 이 수사를 통해서 불법이나 위법이 확인되기까지는 뭐 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좀 과도한 비판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른바 야권 일각에서는 문다혜 씨의 양평동 주택 구입과 매수는 이른바 투기성은 아니다라는 반박도 조금씩 좀 나오고 있는데 박승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일방적인 한쪽의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부분을 이제 정치 공방으로 많이 끌어와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지자체에서 뭔가 사실관계 확인을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일각에서 제기되는 뭐 의도적인 탈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게 경찰 수사를 하면서도 경찰 조사를 통해서 또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문다혜 씨가 어떤 절차적으로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그 역시도 이제 처벌이나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도한 예단과 추측은 오히려 좀 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여권 내부에서는 오신환 의원님, 문재인 정부 때 일반 국민들은 집을 못 사게 해놓고 그리고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놨으면서 정작 대통령의 딸이 청와대 관저에 살면서 이른바 억대 시세 차익을 뒤에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이죠. 뭐 누가 봐도 적절치 않은 그런 행동이고요.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문다혜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설이 국민들이 봐서는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공인의식이 좀 부재한, 이게 수십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불과 몇 년 전에 대통령을 할 때 당시에 딸로서 만약에 준법의식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모든 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우리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또 만약에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자식들에게 확인을 시킬 것 같고, 또 본인도 그런 이야기가 없다손 치더라도 혹시라도 대통령인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분명히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면서 일을 처리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들이 벌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강하게 음주운전과 관련해 또 아니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고 언급한 부분들을 본인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저렇게 공인의식 없이 물론 이제 대통령의 딸로서 공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공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꼼꼼히 좀 따져가면서 일 처리를 해야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의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실거주의 투기 수요 억제. 당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규제의 방점 거기에 찍혔는데 여권에서 제기되는 주장은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양평동 주택을 사고 판 과정이 전형적인 실거주의 투기 수요 억제에 해당하는 건 아니냐라는 내로남불 비판까지 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의견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이 택시기사가 문다혜 씨 음주운전 관련한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치료받은 한의원 경찰 압수수색 진행. 용산경찰서가 경기 양주시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는데 문다혜 씨 음주 사고 피해 택시기사 치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인터뷰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을 햇볕을 고르라고 말은 못해요. 그래서 많이 나죠. 그 눈이 감기 정도돼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예요. 내 차 안 받았으면 그게 가갖고 사람이라도 몇 명 가서 완전 그게 큰일 날 뻔했던 건데. 지금 2번 갔어요. 한방병원으로 갔어요. 뒷목이 아픈데 그다음에 어깨가 조금만 욱신욱신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던 거예요. 진단서는 안 낸다고 내 그런 거 같은데 경찰한테. 변호사가 얼마 제시하기로 했다고. 예, 그래서 뭘 제시를 하냐고 변호사가 제시하려고 하게 알겠다고. 예, 그래갖고 한번 본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엔 또 다시 부동산 문제입니다. 경찰이 이른바 문다혜 씨가 보유하고 있는 영등포구에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불법 공유 숙박 사업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CCTV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목인데 경찰이 약 15일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숙박업소 운영 정황을 분석하고 있는데 혐의 입증 시 공중위생법 위반,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취재에 따르면 문다혜 씨가 지인을 통해 이런 부동산을 관리해왔다라는 정황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년 여성 A씨, 문 씨와 사회에서 만난 지인, 계절이 바뀌니 이불을 교체해달라고 해서 갔다. 문 씨가 해외에 있을 때는 종종 물건 갖다 놔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른바 그 에어비앤비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관리를 지인을 통해서 한 건 아니냐라는 정황도 제기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사실 이미 저희 채널A 취재 기자가 문다혜 씨가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10만 원에 예약을 한 투숙객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요. 그 집을 빌려준 측에서 혹시 누가 물어보면 사촌 동생네 집에 왔다라고 말하라. 그런 것이 안내문에 써 있다라는 것을 사실 저희 채널A가 처음으로 취재해서 세상에 알리기도 했었는데 네네. 경찰은 여기에 더해져서 CCTV 영상까지 확보를 해왔다 이거군요. 이른바 저것이 불법 숙박 임대를 했다라는 의혹에 대한 일종의 물적 증거들을 경찰이 추가로 확보해 나섰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 내 집이 호텔이 아닌데 내 집 가지고 영업하는 건 즉히 정상적으로 불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서 예컨대 제가 저도 이제 자가용 갖고 있는데 네네. 제 차 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내 차 타세요. 그럼 강남까지 가면 뭐 10,000원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업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위법한 거고요. 그것도 위법이에요. 당연히 위법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 술집이나 이런 데에서 자가용 가지고 영업하다가 문제 생기면요. 그건 보험 처리도 안 됐었어요. 마찬가지로 집으로 사놓고 이걸 갖다가 그 호텔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뭐 안전이나 위생상 사고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세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다혜 씨는 저 양평동 그 영등포 오피스텔을 불법적으로 돌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개인집을 저런 식으로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크게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시설로 정식으로 호텔이든 뭐 여관이든 이걸 하든지, 두 번째로 농어촌 정비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민박을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런 그게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관광진흥법인데 외국인 상대로 영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한옥 같은 경우에는 한옥 보존하고 뭐 여러 가지 체험하는 그런 것들 위해서 여기에 다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해당이 하나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오피스텔을 저렇게 영업하는 거는 누가 봐도 불법적인 것이다. 그러면 경찰이 확인한 CCTV 영상 확보한 네네. 그리고 저희 채널A가 취재한 투숙객에 누가 물어보면 사촌 동생이라고 말하래요. 10만 원의 에어비앤비로 결제했어요. 라는 취재 내용들 등등이 이미 불법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게 증거도 되고, 무엇보다도 문다혜 씨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구나,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제 생각은 문다혜 씨는 아버지를 미워하나? 왜 아버지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박승민 최고님, 문다혜 씨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뭐 좀 이제 앞으로 드러나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일단은 뭐 저런 이제 정황들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제 공유 숙박업을 운영했다라고 보여지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뭐 모르고서 법에 위법된다라는 것을 모르고서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이제 뭐 조사를 하거나 앞으로 이제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드러날 걸로 보여지고, 이제 본인도 어떤 구체적인 입장이나 어떤 뭐 절차에 대한 의구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음주운전 문제가 워낙에 컸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사죄의 의사를 밝힌 만큼 뭐 지금 상황 자체를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또 필요하다면 본인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서 설명할 부분은 설명을 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문다혜 씨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군요.